혹시 며칠에 한 번 화장실에 가시나요? 변이 딱딱해서 힘을 오래 주셔야 하나요? 시원하게 보고 나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찝찝하신가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반복되어도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 인구의 약 30% 이상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복용하는 약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치질, 장폐색 위험은 물론이고 식욕 저하와 복부 팽만, 심지어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말 식이섬유만이 답일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고구마도 먹고 채소도 늘리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데 화장실 가는 게 여전히 겁이 난다고요. 며느리 눈치 보여서 화장실을 오래 쓰기 어렵고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변비는 남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큰 문제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70대 초반의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TV에서 식이섬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채소와 잡곡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침에는 고구마, 점심에는 현미밥, 저녁에는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은 더 딱딱해졌습니다. 배는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밤에 잠도 설쳤습니다. 결국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드셨고 점점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했지만 어느 순간 약 없이는 화장실에 못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변비 해결에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장 운동, 그리고 배변 반사입니다. 장은 마치 긴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려면 부드럽게 밀어주는 힘과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스펀지에 가루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더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발표된 노인 대상 연구들을 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그룹에서 변비 유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장을 밀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우울증 약처럼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요인이 겹치는 것입니다. 변비는 단순히 섬유질 부족이 아니라 마치 교통체증처럼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한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수분입니다. 하루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합니다. 이 물 한 컵이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밤새 말라있던 장에 물이 스며들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수분 섭취는 대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 반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걷기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1015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장은 우리 몸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흔들어야 안에 내용물이 내려오는 병과 같습니다. 셋째는 시간을 정해두는 습관입니다. 변이가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배변 반사라는 자동 신호가 있습니다. 반복하면 학습됩니다. 하지만 참는 습관이 계속되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참는 것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둔해집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과도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비약을 장기간 자가 복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식이섬유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물 섭취를 나누어 늘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식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자 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은 차가워지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단백질을 너무 줄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장 운동도 약해집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만성 변비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체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10분 걷기, 같은 시간에 앉는 습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작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합니다. 변비는 숨기고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화장실에서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